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오일 파동이 던져주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맵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시장 전반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울한 분위기예요. 미국 주식시장 전체가 아주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저께 테슬라가 생각보다 잘 버텨줬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거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시던데 600대를 아주 잘 버티는 걸 보면서 테슬라가 이게 이제 굉장히 힘이 좋아졌구나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오일 파동이거든요. 우리 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왜 빅테크 주식들이 계속 힘을 못 쓰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도요, 빅테크 주식들, 테슬라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죠. 소형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 주된 이유가요, 연준에 소속되어 있는 한 멤버가 자꾸만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저기 타이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Fed member spooks growth investors.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준에 소속되어 있는 한 멤버가, 한 사람이 이 성장주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무섭게 한다, 두렵게 한다,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푸크 한단 말은 무섭게 한단 말 아닙니까?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클리블랜드 페더럴 리저브 프레지던트예요. 자, 이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주의 이 연준 프레지던트인데요, 로레타 마스터입니다. 여러분, 이 연준이라고 하는 건, 연방 연준이라는 게 사실은 각 주의 대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2명 정도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들이 모여서 늘 회의를 하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 한 멤버인 로레타 마스터가 클리블랜드의 대표인데, 자꾸만 요즘 인터뷰에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야후 파이낸스 라이브에 나와서 스탁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자꾸만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을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지금 이 성장주들이 자꾸 데미지를 받는 거거든요. 아래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볼 때 My rate is that 이렇게 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equity prices가 there's upward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너무 they're high 굉장히 높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너무 높아서 이 프레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주머니가 나와서 빅테크 주식들이 너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빅테크 주식들이 자꾸만 데미지를 입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얘기는 이 빅테크 투자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은 결국 뭐예요? 내년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준에 소속돼 있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핫하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을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2022년도쯤 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금리를 올린다란 말은 이런 특히 이 빅테크 투자자들에겐 듣고 싶지 않고 또 불안하니까 돈을 이제 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걸 공개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연준 의장도 하진 않는데 자꾸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아줌마가 나와서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지금 이번 주에도 빅테크 주식들이 안 좋았죠. 자, 현재 연준의 타겟 인플레이션 목표는 2%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얘기를 하거든요. 나와서 공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아마 올라가는데 2%에서 2% 조금 이상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정도는 not a problem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맞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2%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연준 의장도 아니고 이 사이드 멤버가 나와서 얘기를 하면 이게 저러다가 진짜 많이 올라가고 정말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아주머니가 자꾸 라이브까지 나와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번 주도 빅테크 주식들이 자꾸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겁니다.
자, 또 빅테크 주식들이 왜 또 떨어지고 있냐면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무너지냐면 이 골드만삭스의 또 이 리포트가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자, 골드만삭스의 얘기는 뭐냐면요. 바이든이 이제 코퍼레이트 텍스죠. 그죠. 법인세 같은 거죠. 이 법인세를 이제 그 내년쯤 되면 시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아니면 올 하반기나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빵 주식들 있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다음 구글 있죠. 구글이 2022년도에 earning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2022년도의 earning이 어느 정도까지 주냐? 대략 한 9%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수익이 이렇게 예측을 내놓은 겁니다. 이 데이비 코스티라는 사람이 예측을 한 건데요. 자, 이 9%가 빠진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 빅테크 주식에 대해서 돈을 미리 자꾸 빼고 움직이는 거죠. 바이든 지금 행정부가 대략적으로 트럼프 때에 현재 그 법인세가 21%였거든요. 근데 아마 28% 정도까지 법인세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28%까지 올리게 되면 이 기업들, 빵 주식들의 그 수익은 9% 정도는 빠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빅테크는 더 빠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 두려움과 더불어서. 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본소득세거든요. 이 capital gains tax 있죠. 이전 영상에 제가 다뤄드리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capital gains tax, 자본소득세도 결국은 내년부터 바이든이 시행하게 되면 빵 주식들이 가장 vulnerable, 가장 취약할 거라는 거예요. 자본소득세를 올리게 되면 빵 주식들이 데미지를 가장 많이 받을 거란 얘기를 툭 던져버리니까 이번 주 또 계속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얘기들 있죠. 뭐 자본소득세다, 인플레이션이다, 또 뭐 금리 인상이다 이런 부분들이 빵 주식에 영향을 이제 크게 안 주려면요, 크게 영향을 안 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그 좋은 그 어닝 리포트를 내면 되는 거예요. 자, 1분기 좋았죠? 2분기에도 좋은 걸 발표하면 되고요. 3분기도 마찬가지고 4분기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 빵 주식들, 빅테크,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 모든 주식들이 계속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요, 이런 얘기는 다 들어갑니다. 자, 제가 그래서 빅테크 주식이나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요, 지금 이러한 염려들은 다 일시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금리 인상이다, 뭐 여러 인플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좋은 수익을 내고 적은 그 자본을 투입해서 가장 큰 소득을 얻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사실은 미국의 1위부터 그 5위, 6위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테슬라도 지금 계속 실적이 다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매 분기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요, 결국은 이건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빅테크 주식에 투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계속해서 이 어닝 리포트가 좋은 데다 투자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크게 길게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판 오일 파동, 미국의 오일 파동에 대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긴급으로 미국의 지금 파이프라인 회사가 사이버 어택을 받아가지고 전면 지금 셧다운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각 가스 스테이션 있죠, 여러분. 그 주유소들이요, 완전히 empty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유소에 기름이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요. 드라이버들, 이 운전자, 트럭 드라이버나, 실제로 이 운전자들이 기름 구하려고 지금 난리 아닌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름을 퍼가려고요. 이렇게 개인적인 통도 가져오고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거든요. 우리 이 사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 이 기름 부족 현상이요, 지금 심각한데요. 마치 기름 사재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기름을 더 사놓으려고 개인의 그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기름을 담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들이 지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딱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지금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out of gas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stockpiling gas. 자, 이 지난번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기름 사재기처럼 지난번에 여러분 미국에서 그 화장지 사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stockpiling toilet paper 이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stockpiling 이번에 가스가 이 기름을 지금 사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름 사재기 하지 말라고 지금 공고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사재기는 이 지금 문제 자체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어찌됐건 당국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지금 패닉 상태인 거예요. 자, 왜냐? 여러분, 트럭 운전자들은 장사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움직이질 못하죠. 영업을 못하죠. 자, 그리고 개인 운전자들도 회사를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이 없으면 지금 이게 완전히 마비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동남부 지역은 굉장히 심각하고 패닉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주유소 사장님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ran out. We're out of gas before it all started. 자, 이미 시작도 전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이 벌써 이미 동이 났다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쉘이라고 하는 그 체인점입니다. 그 가스 스테이션에 그 매니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요. We got an email. 이메일을 받았는데 주정부에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It could be without gas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자, 당분간은 기름 없이 아마 지낼 수도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꽤 오랫동안 이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정말 심각한 거예요.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요. 그 저 왼쪽 아래쪽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는데 휴스턴 있죠. 자, 휴스턴은 미국의 중부 지역의 그 텍사스의 가장 아래쪽 지역이거든요. 자, 이 휴스턴에서 이제 기름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이게 파이프라인으로 쭉 파란색 파이프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파이프라인이 쭉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기름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보면요. 내시빌 있죠. 그리고 낙스빌 있죠. 차타누가 그 다음에 그린스보로가 있고 저기 보면요 리치몬드와 저 오른쪽 끝에 벌티모어가 있죠. 자, 저 벌티모어 위쪽이 뭐냐면 뉴욕이에요. 제가 그 작년에 그 이제 뉴욕과 그 이제 워싱턴 DC를 여행하면서요. 그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이제 차로 내려왔거든요. 그때 이제 벌티모어를 지나고 리치몬드까지 오고 워싱턴 DC를 이제 가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미국 여행하고 싶은 분들은 저 라인을 따라 한번 드라이브를 해보시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구독자분들이 LA에 놀러 오신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맛있는 인앤아웃 버거도 하나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 주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버지니아가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현재 7.6%의 버지니아에 있는 모든 주유소들이 기름이 다 떨어졌대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인데요. 7.5%의 지금 주유소가 기름이 다 떨어진 상태고 조지아는 5.2%예요. 자, 그런데 이건 점점 더 심해지겠죠. 내일 모레 되면 더 점점 이 숫자는 올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시작부터 현재 이 가스 수요가요. 즉 기름 수요가 20%나 껑충 뛰어 올랐고요. 가격은요. 무려 지금 40%나 지금 껑충 뛰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조지아와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이런 지역에는요. 지금 가스 값이 막 40%나 폭등을 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요. 결국은 이 데미지가 오죠. 주식시장에.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기름값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나무를 만들려고 하고 옷을 만들려고 하고 하더라도 다 기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바로미터예요. 오일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뛰어 올라요. 그러면 이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려고 되겠죠. 자,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지금 힘을 못 쓰는 거고요. 또 이 빅테크 주식들은 더 이렇게 데미지를 지금 받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 걸 이제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데요. 이 오일 파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일 가격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게리 블랙 아저씨가 똑같은 지점을 지적했는데요. 우리 돈나무 누님 있죠. 캐더니 우드. 우리 돈나무 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오일 가격이 배럴당 70불을 찍게 되면
배럴당 70불을 치게 되면 이 테슬라의 2021년도는 딜리버리가 100만 대는 무조건 찍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00만 대는 아주 무난하게 찍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월가의 예상 86만 대 아닙니까? 근데 100만 대는 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일 가격 상승이 주는 전기 자동차가 받는 혜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오일 가격이 상승하니까 야, 이참에 전기차로 바꾸자. 오일 가격이 너무 부담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차를 워낙 많이 몰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아예 그냥 전기차로 바꿔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일차에서부터 전기차로 더 빠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게 테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양면이 항상 있는 겁니다. 오일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지금 당분간은 떨어질 수 있지만 빅테크나 테슬라가 오히려 길게 보면은 테슬라에겐 유리할 수 있어요. 테슬라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차를 판매하고 전기차 선호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